일본에도 시대 1680년에서 1750년 사이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야마모토 지로베라는 이름의 검 연마 장인이 작업대에 앉았습니다. 그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책을 쓰지도 않았고 결투를 벌이거나 군대를 지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성인이 된 이후의 모든 삶을 오직 한 가지 일에만 바쳤습니다. 바로 칼날이 잔잔한 물결처럼 빛을 반사할 때까지 연마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단 하나의 도구에 손을 대기 전 그는 항상 같은 순서로 의식을 치렀습니다. 돌들을 거친 정도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했습니다. 작은 나무 그릇에 깨끗한 물을 채웠습니다. 발 뒤꿈치에 체중을 싣고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뒤 3번의 느린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짐작으로 약 20분에서 25분 동안 그는 완벽한 침묵 속에서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손을 씻고 작은 잔에 담긴 차를 마시고 5분 동안 조용히 앉아 있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40년 동안 매일 반복했습니다. 그가 만든 칼날은 일본 전역의 수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살펴본 검술학자들은 현대의 연마 기계로는 결코 재현할 수 없는 표면의 질감을 묘사합니다. 반사되는 빛의 깊이, 강철의 전체 길이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는 그 질감은 단순히 기술을 넘어선 그 무언가를 암시합니다. 현대 뇌과학이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한 바로 그 주의력의 질을 말입니다. 1992년 이탈리아의 한 학생 프란체스코 시릴로는 토마토 모양의 주방용 타이머를 집어들고 25분을 맞췄습니다. 타이머가 울릴 때까지 일하고 5분간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포모도로 기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기법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생산성 시스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300년 전에도 시대의 한 검 연마 장인이 이미 완벽하게 완성했던 것을 다시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영상은 그것이 왜 효과적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인들, 즉 쇼쿠닌이 뇌와 주의력, 그리고 깊은 몰입의 리듬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 현대 과학이 수십 년의 시간을 들여 이제야 따라잡은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가지 원칙, 고대의 지혜, 그리고 현대 과학의 증명,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쇼쿠닌은 누구였을까요? 6가지 원칙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쇼쿠닌이 누구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에 대한 철학 전체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쇼쿠닌은 한국어의 장인과 비슷하지만 단순한 번역으로는 그 본질을 모두 담아낼 수 없는 일본어입니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장인이라고 한다면 쇼쿠닌은 그들이 무엇을 만드느냐가 아니라 만드는 행위와 맺는 관계로 정의됩니다. 1603년부터 1868년 사이 에도 시대에 발전하고 형식화된 쇼쿠닌 철학은 특정 기술을 통달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통달하는 것과 뗄려야 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만들어진 물건의 품질은 곧 그 물건을 만들 때 투입된 주의력의 질을 직접적으로 반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력의 질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업을 통해 수년 동안 쌓아 올린 의도적인 습관이자 훈련이었습니다. 검 연마사, 목수, 도예가, 춘칠장인, 다기 제작자 등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쇼쿠닌은 동일한 핵심 원칙에 따라 일했습니다. 작업 공간의 정리, 시작 전의 의식, 일과 휴식의 리듬, 작업 중의 침묵, 그리고 고객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작품 속에는 항상 존재하는, 오직 장인의 내면에만 존재하는 완벽함의 기준. 이러한 원칙들은 생산성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승에서 제자로 전수되었고 작업장의 일상적인 관행 속에 스며들어 있었으며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대 뇌과학은 이제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해냈습니다. 쇼쿠닌은 단순한 전통이나 미신에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인간의 뇌가 어떻게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해로부터 나온 6가지 원칙을 소개합니다. 원칙 1. 시작 전의 의식은 장식이 아니라 점하다.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십시오. 준비하기 전에 고요해지십시오.
1720년의 교토, 오가타 켄잔이라는 이름의 도예 장인이 아침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30년째 도자기를 굽고 있으며 이 시기에 이미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장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귀족들이 소유했고 일반 사람들이 10년 동안 버는 것보다 더 비싼 다도구로 쓰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의 제자가 일찍 도착해 문간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이미 작업을 하고 있을 거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가 본 것은 물레 앞에 눈을 뜬 채 손을 무릎에 얹고 완전히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켄잔의 모습이었습니다. 형식적인 명상이 아니라 그저 앉은 자 있었습니다. 몇 분 후 켄잔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물을 적십니다. 찰흙 덩어리를 중심에 놓고 압력을 가하기 전에 천천히 3번을 돌립니다. 물레가 돌기 전 그는 한 번의 심호흡을 합니다. 오직 그제야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나중에 제자가 시작하기 전에 왜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묻습니다. 켄잔은 그를 잠시 바라보더니 말합니다. 흩어진 마음으로 시작하면 흩어진 작품을 만들게 된다. 앉아있는 것은 작업 전의 행동이 아니다. 그것이 작업의 첫 번째 단계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의식은 단순한 준비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의 엔진을 켜는 점화입니다. 지금부터의 시간은 다른 모든 시간과는 다르다는 것을, 지금 일어나는 일은 이전이나 이후에 일어날 일과 다르다는 것을 뇌에게 알려주는 행위입니다. 현대 뇌과학은 이를 상황적 단서라고 부릅니다. 뇌는 항상 일정한 준비 상태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뇌는 각기 다른 작업 유형에 맞게 여러 정보 처리 모드 사이를 전환합니다. 공상, 사회적 인지, 기억 등을 담당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특정 작업에 집중하지 않을 때 활성화됩니다. 반면 방향성 있는 주의력과 집중적인 작업을 담당하는 작업, 긍정 네트워크는 특정한 인지적 요구가 발생할 때 활성화됩니다. 문제는 이 두 모드 사이의 전환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뇌는 모드 전환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요구합니다. 이 신호가 없으면 집중해서 일하는 동안에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부분적으로 활성화되어 산만함을 느끼거나 업무와 무관한 생각으로 마음이 쏠리고 집중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쇼쿠닌의 의식은 바로 그 신호였습니다. 매일 같은 순서로 도구를 배열하고 물그릇을 채우고 3번의 느린 심호흡을 하고 작업에 손을 대기 전 고요히 머무는 순간들. 이 의식의 각 요소들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누적된 신호였습니다. 이제 모드를 전환한다. 산만한 시간은 끝났다. 집중의 시간이 시작된다. 포모도로 기법은 타이머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정확하게 결정하라는 요구사항을 통해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 의도적이고 구체적으로 내린 이 결정은 쇼쿠닌의 의식을 단순화한 버전입니다. 방향성 있는 주의력이 이제 필요하다는 뇌를 향한 신호인 것이죠. 하지만 쇼쿠닌은 시릴로의 시스템이 부분적으로만 포착한 어떤 것을 이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감각적이고 구체적일수록 신호는 더 강력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글로 쓴 작업 목록은 뇌의 한 시스템만을 활성화합니다. 하지만 도구를 물리적으로 배열하는 행위, 그리고 호흡과 고요함이 결합된 의식은 온몸을 활성화합니다. 뇌는 단지 인지적으로만 신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신호를 받게 됩니다. 당신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집중적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3단계로 이루어진 당신만의 의식을 설계하십시오. 물리적인 행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작업 공간을 정리하거나 특정 음료를 마시거나 3번의 의도적인 심호흡을 하는 것, 단지 의도뿐만 아니라 당신의 몸을 통해 이제 집중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무언가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매번 정확히 똑같은 의식을 사용하십시오. 2주에서 3주가 지나면 이 의식은 당신이 단 1분의 작업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집중 상태를 자동으로 촉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원칙이 25분은 임의로 정해진 숫자가 아니다. 불꽃은 산소가 있을 때 가장 밝게 타오르고 작업은 한계선이 있을 때 가장 깊어진다. 1695년에도 한 추칠 장인이 새로운 제자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열정이 넘치고 재능도 있었습니다. 작업장에 온 지 이틀째 되던 날, 제자는 자신의 헌신을 증명하고 싶어
피곤함을 참고 쉬지 않고 3시간 동안 일했습니다. 스승은 방 건너편에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스승은 제자가 만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처음 40분 동안 만든 것을 한쪽으로 치워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시간 반 동안 만든 것도 따로 치워두었습니다. 그는 중간 시간에 만든 것을 들어 올리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다시 해야 할 작업 더미에 던져 넣었습니다. 제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했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스승이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너의 두 손은 3시간 동안 여기에 있었다. 하지만 너의 마음은 1시간도 채 여기 있지 않았어. 이 결과물은 네 마음이 언제 떠났고 언제 다시 돌아왔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스승은 튠칠 작업에서 나타난 뚜렷한 부분들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네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 제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스승은 즉시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2번째 원칙입니다. 인간의 뇌는 깊고 높은 품질의 집중력을 무한정 유지할 수 없습니다. 포모도로 기법의 25분이라는 간격은 단순한 생산성 요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적인 사실입니다. 지속적인 주의력에 관한 신경과학 연구는 공통적으로 인지적으로 요구되는 단일 작업에 대해 고품질의 집중을 유지하는 능력이 약 20분에서 30분의 지속적인 노력 후에는 측정 가능할 정도로 저하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격의 결함이 아닙니다. 방향성 있는 주의력을 통제하며 최고조의 활성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뇌의 전두엽 구조 때문입니다. 초기 저하 이후에도 성과는 낮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사람은 계속 일하고 있지만 결과물의 질은 변합니다. 종종 당사자조차도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여전히 집중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결과물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쇼쿠닌 스승은 츄칠에서 그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훈련된 눈에는 주의력의 저하가 결과물의 저하로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결과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특정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방황하는 동안 손이 기계적으로 움직인 흔적들입니다. 시릴로가 재발견한 것은 장인들이 이미 알고 있던 진실이었습니다. 20분에서 25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 일하고 그 사이에 진정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구분 없이 긴 시간 동안 일하는 것보다 고품질의 결과물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서의 집중력이 근본적으로 더 높기 때문입니다. 쇼쿠닌이 25분 동안 일했던 것은 타이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40년간의 매일의 훈련을 통해 자신의 최고의 집중력이 휴식을 요구하기 전까지 정확히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몸으로 체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일주일 동안 당신이 일한 시간뿐만 아니라 생산해낸 결과물의 품질을 추적해 보십시오. 각 구간마다 일관된 패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품질의 결과물이 나오는 기간이 있고 그 이후에는 노력은 계속되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기간이 옵니다. 그 고품질의 기간이 바로 당신의 자연스러운 집중 시간입니다. 포모도로의 25분은 근사치입니다. 당신의 실제 숫자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숫자를 찾고 무작정 스스로를 밀어붙이는 대신 의도적으로 그 경계선에 맞춰 일하십시오. 쇼쿠니는 주변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더 정밀하게 일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일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있다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원칙 3. 휴식은 일의 부재가 아니라 일의 절반이다. 붓질과 붓질 사이의 멈춤, 그곳에서 그림이 숨을 쉰다. 1740년의 교토, 한 목판 인쇄 장인이 제자에게 작업 사이에 5분 휴식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는 작업장에 들어온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는 작업 간격을 이해하고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지만 휴식 시간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에 할 일을 생각하고 방금 한 일을 검토하고 오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명목상 5분의 휴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이것을 눈치채고도 몇 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스승은
휴식 시간에 제자 곁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스승이 물었습니다. 쉬고 있습니다.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너는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휴식이 아니다. 그것은 눈을 감고 일하는 것이다. 스승은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긴 시간 동안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휴식이란 마음이 완전히 다른 곳에 존재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마음은 가고 싶은 곳으로 흘러간다. 너는 그것을 통제하지도 억지로 끌어오지도 않는다. 그저 방황하게 내버려 둔다. 그러면 다음 작업이 시작될 때 마음은 깨끗해진 상태로 돌아온다. 제자는 진정한 휴식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한 달 후 각 작업 시간마다 그의 결과물의 품질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원칙입니다. 포모도로 기법의 5분 휴식은 작업을 마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작업이 이전 작업과 동일한 품질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뇌가 집중적이고 방향성 있는 주의력을 발휘할 때 특정한 신경 자원이 소모됩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억제되고 전두엽은 높은 활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집중과 관련된 신경화학 물질들은 측정 가능한 속도로 고갈됩니다. 진정한 휴식을 취할 때, 즉 작업을 전환하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신을 방황하게 내버려 둘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다시 활성화되어 집중하는 동안 흡수한 정보를 처리하고 정리하고 기존 지식과 연결하여 나중에 다시 꺼내 쓸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둘째, 집중하는 동안 소모된 신경화학 자원이 다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집중적인 작업 후의 휴식이 생산적으로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도 그것은 생산적인 시간입니다. 뇌는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지시할 수는 없고 오직 허용할 때만 작동하는 모드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쇼쿠닌의 차 마시는 시간은 작업장 전통 내에서 생산에서 훔쳐낸 시간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올 결과물의 품질에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휴식을 건너뛴 장인은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단기적인 생산량을 위해 장기적인 품질 저하를 맞바꾼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모도로 시스템은 휴식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강조함으로써 이를 적용합니다. 생산적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해서 타이머를 무시하고 계속 일해서는 안 됩니다. 25분 후에도 느껴지는 생산성의 감각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로 밀려가고 있는 관성일 뿐입니다. 휴식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휴식은 엔진 그 자체입니다. 당신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포모도로의 5분 휴식 동안 단 한 가지만 하십시오. 목적이 있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창밖을 내다보십시오. 조용히 앉아 있으십시오. 마음이 일로 돌아오지 않게 하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두십시오. 스마트폰도 안 되고 계획도 검토도 안 됩니다. 2분 동안의 진정한 정신적 방황은 10분 동안 이 일 저 일로 전환하는 것보다 뇌의 회복에 훨씬 더 큰 도움을 줍니다. 쇼쿠니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알게 되었습니다. 원칙 4. 단일 작업이 유일한 작업이다. 두 방향으로 연마된 칼에는 날이 서지 않는다. 1710년 오사카, 한 다다미 직조 장인이 한창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상인이 이전 주문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직조 장인의 제자가 스승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스승의 수제자가 조용히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스승님께서는 12분 후에 시간이 나실 겁니다. 수제자가 말했습니다. 상인은 짜증이 났습니다. 장인은 바로 저기에 있고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게다가 잠깐의 대화가 방해될 만큼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제자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작업 시간이 자연스럽게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인을 안내했습니다. 나중에 제자가 수제자에게 왜 개입했는지 물었습니다. 스승님은 다다미를 짜고 계신 게 아니야. 수제자가 말했습니다. 손으로 표현할 패턴을 마음속에 짓고 계신 거지. 그 패턴을 깨뜨리면 다시 세우는데 20분이 걸린다. 상인의 질문은 30초의 편리함을 주었겠지만 스승님의 최고 품질의 작업, 시간 20분을 앗아갔을 거다. 이것이 네 번째 원칙입니다. 단일 작업, 즉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은 개인의 선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몰입이 실제로 가능해지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현대 인지과학은 상인의 방해가 초래했을 결과를 주의력 잔류라는 정확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연구자 소피 르로이는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 당신의 인지적 주의력의 일부가 측정 가능한 기간 동안 이전 작업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전환은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전 작업은 새로운 작업을 하는 동안 뇌의 인지적 대역폭을 차지하는 잔여물을 남깁니다. 이것은 양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집중해서 일하는 동안의 방해는 단지 일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을 가능하게 했던 인지적 상태 자체를 파괴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얼바인 캠퍼스의 글로리아 마크의 연구에 따르면 그 상태를 다시 재건하는데 평균 23분이 걸립니다. 단 몇 초 만에 깨져버린 깊은 집중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무려 23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쇼쿤인의 작업장은 작업 도중 방해를 받은 시간은 단순히 줄어든 시간이 아니라 실패한 시간이라는 암묵적인 이해 속에서 운영되었습니다. 집중하는 동안 방해를 받은 장인은 하던 곳에서 다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포모도로 기법은 이 점을 방해받은 포모도로는 계산하지 않는다는 규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타이머를 일시 정지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은 없습니다. 방해 요소는 그 세션을 무효로 만듭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뇌과학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극단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이것이 고품질의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인지적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포모도로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방해 요소를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완벽하게 제거하십시오.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방에 두십시오. 알림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비활성화하십시오. 문을 반쯤 닫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닫으십시오. 부분적인 보호와 완전한 보호의 차이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집중이 가능한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의 차이입니다. 쇼쿤인의 작업장은 작업 시간 동안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공간이었습니다. 당신의 공간도 그래야 합니다. 원칙 5. 기준은 당신 안에 존재한다. 고객은 당신이 만든 것을 보지만 당신은 당신이 놓친 것을 본다. 1750년에도 한 목수 장인이 벽에 맞닿게 될 수납장의 이음새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음새의 뒷부분, 즉 벽에 눌려 설치 후에는 아무도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으며 검사할 수도 없는 그 뒷부분까지도 앞부분처럼 정밀하게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가 이것을 알아차리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스승은 보이지 않는 표면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이 5번째 원칙이며 쇼쿤인을 그 시대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과 구별짓는 원칙입니다. 작업의 기준은 고객의 기대치나 시장의 요구사항, 완성으로 간주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아닙니다. 기준은 내면적이고 절대적이며 아무도 보지 못할 표면을 포함한 모든 표면에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생산성 시스템은 결과물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해내고 미완성 항목에서 완성 항목으로 더 빨리 넘기기 위한 것입니다. 평가의 척도는 양입니다. 기준은 고객의 만족도나 마감 기한의 요구사항입니다. 반면 쇼쿤인의 시스템은 다른 것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작업에 쏟는 주의력의 품질, 그리고 장인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생산해낸 것 사이의 일관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완벽주의가 아닙니다. 완벽주의는 작품이 불가능한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완성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쇼쿤인의 내면적 기준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정밀했습니다. 그는 매 작업 시간마다 자신의 주의력이 어느 정도의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기준은 그 품질을 남김없이 온전히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뒷면이라고 해서 보이는 앞면보다 덜 주의를 기울여도 된다고 타협하지 않고 말입니다. 쇼쿤인의 내면적 기준을 적용한 포모도로 기법은 단순히 더 많은 일을 끝내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중된 주의력을 통해
각 작업을 최고의 품질로 완성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타이머는 품질의 적이 아닙니다. 타이머는 품질을 만들어내는 주의력을 보호함으로써 최상의 결과물이 나오도록 돕는 보호막입니다. 당신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집중 시간 동안 하나의 작업을 선택하고 거기에 쇼쿠닌의 기준을 적용해 보십시오. 남들에게 보여주거나 제출하거나 완료하기에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현재 당신의 주의력이 낼 수 있는 최고의 품질이 무엇인지 당신 내면이 알고 있는 그 기준 말입니다. 이것이 작업의 경험을 어떻게 바꾸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작업 속도는 약간 느려집니다. 결정은 더 신중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서둘러 한 작업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무언가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볼 수 없을지라도 만든 사람 자신은 느낄 수 있는 그 품질 말입니다. 쇼쿠니는 나머지 세상이 깨어나기 전 매일 아침 이 원칙을 40년 동안 적용했습니다. 당신이 만들어갈 변화는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이 채널이 당신에게 진정한 의미를 주고 있다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새로운 영상이 올라옵니다. 원칙 6. 리듬이 곧 자신이 된다. 10년 후 장인과 작업은 더 이상 둘이 아니다. 1760년 교토. 나이가 지긋한 도의 장인에게 방문한 한 학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수천 개의 작품에 걸쳐 이토록 완벽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고 말입니다. 학자는 장인의 작품을 연구해왔고 그를 궁금하게 만든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장인의 초기 작품과 후기 작품은 기술적인 숙련도의 명백한 차이를 뛰어넘는 공통된 주의력의 질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조금 더 거칠었던 초기 작품들조차도 어떤 존재감, 즉 온전한 주의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학자는 그 비결을 알고 싶었습니다. 장인은 긴 시간 동안 그 질문을 곱씹었습니다. 처음에는 장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리듬을 연습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 리듬을 따랐고 매 단계를 내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지요.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 리듬이 나를 연습했습니다. 그는 찰흙 한 덩어리를 집어들고 손 안에서 돌렸습니다. 이제 나는 리듬을 따르지 않습니다. 내가 곧 리듬입니다. 더 이상 어떤 결정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작업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이 6번째 원칙이며 쇼쿠닌의 모든 철학이 하나의 점으로 수렴되는 곳입니다. 작업의 리듬을 만드는 목표는 더 나은 시스템을 갖기 위함이 아닙니다. 리듬이 너무나 완벽하게 내면화되어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저절로 작동하게 되어 마침내 시스템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산성 시스템을 외부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타이머가 시작과 끝을 알려주고 시스템이 자신의 의지력으로는 유지할 수 없는 경계선을 강제합니다. 이것도 정당하고 유용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쇼쿠닌의 스승은 타이머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40년의 매일의 훈련을 통해 그 리듬을 완전히 내면화했기 때문에 의식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작업이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그의 주의력은 자연스럽게 한계에 도달하고 손은 멈추며 의식적인 결정 없이도 차를 마시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뇌과학은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같은 상황, 같은 단서, 같은 구조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은 의식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쉽게 고갈되는 전두엽에서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며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는 기저핵으로 점진적으로 넘어갑니다. 행동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정체성이 됩니다. 포모도로 타이머를 동일한 의식과 동일한 환경 속에서 2년 동안 일관되게 사용하는 사람은 결국 타이머 없이도 리듬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집중의 시간은 자연스럽게 끝나고 외부의 강제 없이도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다음 작업은 애쓰는 상태가 아니라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쇼쿠닌의 리듬은 그가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되어버린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그는 40년 동안 그가 죽은 후 한 세대가 지나서도 학자들이 연구할 만큼 뛰어난 품질의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신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포모도로 타이머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조 바퀴일 뿐입니다. 6개월 동안 매일 같은 의식과 함께 일관되게 사용하십시오. 그런 다음 타이머 없이
한 세션을 시험해 보십시오. 당신의 주의력이 이미 그 간격을 알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리듬이 내면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년 동안 그 내면화가 계속될 때 장인이 리듬이 나를 연습하고 있다고 말했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쇼쿠닌과 포모도로의 공통점. 포모도로 기법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생산성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가 그것을 증명하고 결과가 그것을 증명하며 그것을 사용해온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포모도로 기법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왜 효과적인지 그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시간 관리 시스템, 하루를 관리 가능한 조각으로 나누는 방법, 시작에 대한 부담을 줄여 일을 쉽게 시작하기 위한 요령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깊은 진실은 아닙니다. 깊은 진실은 포모도로 기법이 쇼쿠닌이 40년간의 매일의 훈련을 통해 발전시킨 작업 리듬을 아주 정확하게 모방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뇌의 자연스러운 깊은 주의력의 창에 맞춘 제한된 시간, 집중력에 의해 소모된 신경 자원을 회복시키는 필수적인 휴식, 산만한 상태에서 집중하는 상태로의 모드 전환을 알리는 의식, 그리고 깊은 몰입에 필요한 인지적 상태를 보호하는 단일 작업의 규칙까지 말입니다. 프란체스코 시릴로는 토마토 모양의 타이머를 발명했습니다. 하지만 쇼쿠니는 그 원칙을 발명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식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타이머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만의 의식을 만드십시오. 작업 전 수행하는 3가지 구체적인 신체 행동을 통해 뇌에게 집중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점점 더 명확하게 알려주십시오. 매번 같은 의식을 사용하십시오. 집중 시간을 완벽하게 보호하십시오. 대충이 아니라 완벽하게입니다. 방해받은 포모도로는 짧은 포모도로가 아니라 실패한 포모도로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휴식을 진정한 휴식으로 사용하십시오. 아무런 목적 없이 스마트폰도 보지 말고 계획도 세우지 마십시오. 마음이 방황하게 두십시오. 이분의 진짜 휴식이 이 일 저 일로 정신을 분산시키는 10분의 가짜 휴식보다 훨씬 낫습니다. 모든 작업에 내면의 기준을 적용하십시오. 이 정도면 충분한가를 묻지 말고 내 현재의 주의력을 온전히 쏟았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결과물인가를 물으십시오.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그 내면의 기준에 맞춰 일하십시오. 생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리듬을 반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타이머나 시스템이 아닙니다. 시스템을 일관되게 실천함으로써 마침내 완성되는 당신 자신입니다. 쇼쿠니는 주변의 누구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장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매 작업마다 더 완전한 주의력을 기울이고 작업 사이에는 더 완전하게 휴식하며 더 정밀하게 일했기 때문에 장인이 되었습니다. 무질서한 노력으로는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40년 동안 축적된 리듬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리듬은 오늘, 지금 시작하는 당신의 모든 작업 속에서도 가능합니다. 에도의 검 연마사 야마모토 지로베는 40년 동안 매일 아침 일했습니다. 25분의 작업, 5분의 차 마시는 시간, 25분의 작업, 5분의 고요함. 매 작업 전에 동일한 의식, 고객이 볼 수 있든 없든 모든 칼날의 모든 표면에 적용된 동일한 기준, 그는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을 글로 남기지도 않았고 결투를 하거나 지방을 다스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 온전하고 일관된 주의력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냈기에 그가 300년 전에 만든 칼날은 오늘날까지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6가지 원칙은 포모도로 기법을 작동하게 만드는 동일한 6가지 원칙입니다. 시릴로가에도 장인에 대해 읽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방용 타이머와 좋은 직감을 통해 쇼쿠닌이 이미 삶의 방식으로 구축했던 인간 주의력에 대한 동일한 진실을 재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집중 상태를 점화하는 의식, 깊은 주의력의 자연스러운 간격, 일의 부재가 아니라 일의 절반인 휴식, 깊이를 위한 유일한 조건인 단일 작업, 외부의 평가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내면의 기준, 그리고 충분히 연습하여 마침내 나 자신이 되는 리듬. 이것들은 단순한 생산성 팁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의력에 관한 원칙이며
당신 눈앞에 놓인 일에 당신이 가진 최고의 능력을 온전히 쏟아붓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쇼쿠니는 일하고 싶은 기분이 드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동기부여나 영감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앉아서 의식을 치르고 매일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말입니다. 칼날이 그 결과로 답했습니다. 당신의 결과물도 답할 것입니다. 당신이 더 많은 시간을 일했기 때문이 아니라 매 시간에 더 나은 주의력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타이머를 시작하십시오. 의식을 치르십시오. 작업을 하십시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리듬이 당신을 연습할 때까지 말입니다. 시간의 시험을 거치고 과학으로 증명된 고대의 지혜를 원하신다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새로운 영상이 찾아갑니다. 야마모토 지로베는 한 번에 25분씩의 주의력을 기울여 40년 동안 칼날을 연마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당신은 당신의 25분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